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방송작가 웹진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된 권혜호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상호 감독 역시 그 작품을 최초에 이제 투자사에게 보여줬었고, 투자사 측에서는 이런 얘기가 되나? 당연히 반응이 없었고, 그래서 뭐 스스로가 제작 방식을 결정했고, 아주 작은 제작비를 갖고 만들고 13회차라고 한 짧은 기간, 독립영화하고 뭐 이런 식의 틀로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어쩌면 이 이야기는 가장 이 이야기에 맞는 제작 방식을 선택했을 뿐이다. 그 제작 방식을 통해서 감독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지켜냈다. 그게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외의 것에 대해서 뭐 관객들의 반응 이런 건 전혀 몰랐죠. 방송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 시나리오도 그렇고 창작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갖는 것들이 기쁨보다는 대부분 후회잖아요. 일을 하고 훌륭하게 하고 있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가? 관객들의 장인어른께서 시각장애이셨기 때문에 제가 할 때 많이 배워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용기를 내야 될 순간에 항상 가장 안전한 선택들, 그럴듯한 선택들, 누구에게도 욕 먹지 않을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게 그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행히 이번 작업을 하는 내내는 뭐 그런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진짜 감독도 믿었고 서로가 믿어주는 환경에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테이크도 한 2번 이상 갔던 것 같아요, 다. 예. 작년에 서울 독립영화제 50주년을 기념해서 독립영화의 행태, 독립영화란이라는 이야기를 한참 할 때 그 송환의 김동원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독립영화를 어떻게 규정할까? 뭐 배급일까, 투자일까, 뭐 여러 가지 뭐 말도 많고 관객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모든 이에게 입맞추는 그런 조미료, 뭐 단짠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었을 때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독립영화는 그냥 원래 우리 집에서 먹는 음식은 이렇게 먹어요. 우리 집은 이렇게 먹어요. 재료 맛을 살리고 싶어 해요. 근데 내놨는데 관객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신 거죠. 항상 우리가 어떤 특정 역할에 대해서 다양한 클리셰 이런 것들이 갖고 있죠. 항상 살면서 경찰서에 가보신 적 없잖아요. 근데 경찰 이야기는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동시에 평가를 합니다. 무슨 경찰이 저래? 무슨 교수가 저래? 무슨 의사가 저래? 만나보시면 드라마에서 만난 의사 같은 의사 만나보신 적 없잖아요. 시각 장애인은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영화는 아니었잖아요. 도망가신 거 아니었어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역시 오랜 시간 동안 시각 장애인이셨던 장인을 함께 살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익숙한 공간에서 엄청 빨라요. 예, 뭐 더듬거나 이런 거 안 합니다. 굉장히 빠르고 시각 장애인의 삶은 굉장히 루틴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움직임과 모든 거에 대해서 뭐 그 정도만 갖고 과거에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이제 친구들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걔네들 평생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친구들이니까 야, 니들이 볼 때는 그 직장 드라마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어떠냐? 사실 웃기지. 나 같은 경우도 평생 직장 생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인데, 응? 너희들은 그걸 어떻게 보니? 했을 때 걔가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응? 그러니까 보는 거야. 너희가 만약에 화면 안에서 내 인생을 담아왔던 그 회사의 관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면 우리는 끔찍해서 못 볼 거야. 화면을 돌려버릴 거라고. 연기한다는 거, 혹은 새로운 극작을 한다는 건 그냥 어쨌든 재현성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 이금림 선생,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작가분이신데 그분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 사람이
우아하다는 것, 저런 건가 보다. 그 우아함이 굉장히 단단한 힘을 바탕으로 나오는데 그분도 역시 자신 작품에 대해서 엄청난 게 있었는데 하루는 한 번은 그분과의 첫 작업 때에 그게 드라마 은실이었었는데 5, 6회인가 나갔을 때 연습 시간에 그러더라고요. 권혜여 씨, 제가 최선을 다해 쓰는 글입니다. 있는 그대로 좀 해주세요.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한 몇 회가 지났을 때쯤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권혜여 씨,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리고 나서 드라마가 끝날 때쯤에는 당신께서 하신 말씀이 내 글이 배우들을 통해서 자기가 예상치 못한 쪽으로 또 반짝이는 순간을 보여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받아들이고 기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가끔은 굉장히 문어체적인 그런 대사를 받았을 때 많은 배우들이 습관적으로 생활 언어로 바꾸고 싶어하는 충동이 있어요. 그런 말일수록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소통이라는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직업은 우리가 인생에서 한 번도 써보지 못한 말을 작가의 글을 통해서 활자화된 것을 배우의 상상력을 통해서 그냥 평평한 인생에서 한번 점프해가지고 그런 감성의 차원으로 탁 올려놓는 거거든요.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타인의 삶을 엿보듯이. 근데 그런 말들을 그렇게 그냥 생활 언어로 바꿔버리는 순간 좀 가치 없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또 개인적으로 늘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예. 저 사실 몰랐거든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는 게 고마운 일이었지만 저 역시 어쨌든 어떤 사람일까? 음악을 들어봤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흔쾌히 했었고 제가 가서 저도 물어봤어요. 왜 이 비디오에 제가 나와야 되지? 좀 먼저 살아온 세대가 누군가에게 괜찮아. 너를 믿고 한번 살아봐라고 말해주는 그런 이야기라면은 괜찮겠네. 거기에 저를 선택해줘서 고맙다. 이 정도 마음이죠. 네. 그리고 지문은 한 가지였습니다. 지문은 딱 한 가지. 알 수 없는 춤을 춘다. 그냥 슛 들어가서 바로 춘 거예요. 예. 얼굴 개봉했던 당시에 10월 달에 이제 그게 오픈되니까 연상호 감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 얼굴은 아버지하고 아들이 둘 다 뮤직비디오를 찍고 한쪽은 화사랑 한쪽은 백예린이랑 근데 저는 목소리를 냈다라는 기억보다는 시민으로서 함께 했던 일 정도로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따지고 보니까 이제 내년 정도 되면은 또 함께 뭘 하고 했던 일들이 거의 한 30년 가까이 돼 가더라고요. 그 과정에서도 한 30년 가까이 되는 시간에서 저한테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저를 움직였던 동력이라는 게 대부분 부끄러움이었던 것 같아요. 몰랐던 것에 대한 부끄러움, 알면서 모른 척했던 부끄러움, 등등 다양한. 지금은 저를 움직이는 건 약간 기쁨 같은 것 같아요. 연대하는 기쁨, 그리고 또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기쁨도 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좋게 의미 있게 바라봐 주신 분도 계시지만은 또 그냥 꽤 긴 시간 동안 공격받아 왔었고, 저는 지금도 이제 무슨 포털이나 이런 데 올라와 있는 이제 험한 것들을 보고 있으면 별로 그냥 제가 나서서 이거 내려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냥 그걸 보면서 매일같이 인식하고 있어요. 성인으로, 어른으로 살아간다는 일은 자기 행동에 대한 리스크를 스스로 감당하는 일이잖아요. 연애하는 거? 한국 문화 안에서는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어른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런 사람들의 뭐 사랑 이런 것을 마치 숨겨놓고 보면 안 되는 일, 민낯 이렇게 하여튼 생각들이 마음속에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10대보다 더 유치한 연애 이야기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럴듯하고 뭐 어른스럽고 그게 아니고 삐짐과 질투에 가득 차 있는 지난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여러 가지로 안팎으로 마음 쓸 일이 많았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신만의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였던 1년이었을 거라고 믿고 있고요. 2026년도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건피를 기원합니다. 매일같이 현실이 영화적 상상력을 압도하는 이 사회에서 글을 쓴다는 게 뭘지 전 상상은 잘 안 가지만은 그만큼 우리가 만들고 있는 모든 일에 바탕을 이루는 여러분들의 그 작업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건강하십시오.